아우어이험 우야흠 우야흠 오늘 이번 시간은 암수 육자 운세법의 내용에 기술되어 있는 육식갑자에 보는 삼재, 즉 천지인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리며, 삼재의 구성인 천지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재라고 하는 그 요소는 하나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는 거죠. 조금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지만,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은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도 이 셋은 뭉쳐서 함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음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천지 만물의 자연이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없는 우리나라에만 전해져 오는 그 천부경이라고 하는 말에 쓰면은 운삼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운삼사성. 운삼, 즉 세 개가 움직이니까 하나가 더해져서 네 개가 생겼다는 말인데, 언뜻 쉽게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치는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 즉 없던 무엇을 하나 더 만들어낸다.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자를 파자를 해보면 시험시험과 착자와 군인 군자가 들어있는데, 그 군인 군자를 또 한번 뜯어서 보니까 위에는 그 포장을 씌워놓고 그 안에 무기를 감춰놨다는 얘기죠. 무기, 차, 대포 이런 걸 감춰놨다. 근데 차가 움직이는 것에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그 차자를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그 작대기 밧전자에 이렇게 해서 굴대 쭉 집어넣은 옆에 그 앞뒤 막대기를 동그랗게 만드니까 굴러가는 그 동력이 생기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임.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러 감에 있어서, 물론 참 누구나 다 내가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려고 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죠. 또 상대가 강할 때는 내가 한 대 또 얻어맞고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다시 또 가서 또 이기고도 하고, 이런 역사가 수수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즉 모든 것은 때때의 일이다. 때때의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세상은 변화해 오고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올바른 것, 정의스러운 것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또 어찌 보면 불법적이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하면서 또 세상은 또 그렇게 변화해 오지 않습니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때때의 어떤 기운들, 그 기운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를 해가죠. 그래서 육식갑자, 즉 보는 삼재 천지인이다. 이거 내가 앞으로도 눈이 참 말을 많이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삼재가 하늘, 하늘을 하늘이 있고 또 땅이 있고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삼재가 이제 성립이 되고 그 삼재에 의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가 그 좀 천방지축이란 말이 있죠. 천방지축. 사전적 용어로는 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또 세상을 좀 모르는 사람들이 참 천방지축 뛴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글자의 어떤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전혀 다른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삼재에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천방지축하면은 참 세상을 좀 모르고 그 참 나대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천방지축을 한번 풀어서 삼재에 대입을 하니까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은 하늘이 방정한 것은 땅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이게 글자대로 풀어보면. 그러니까 하늘이 방정한 것은 올바르게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은 그 하늘의 중심이 땅이라는 거죠. 축이라는 거예요. 중심축,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냥 하늘의 모든 것들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땅이 중심이다 하면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참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땅에서 막 폭풍우가 일어나고 막 태풍이 불고 아니면 막 큰 눈보라가 치고 허리케인이 쳐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이 왜 하늘에서 그러한 비들을 내리고 그러한 벌들을 주는가 봤더니 결국에는 이 땅이 중심이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간 열기, 땅에서 올라간 냉기들에 의해서 하늘이 그러한 때때의 일들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역시 모든 일을 행함에 올바르게 행함에 아니면 방정하게 보이는 것은 땅이 중심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천방지축에다 삼재를 대입을 하면 천방지축이란 말을 하면은 그러면 지방인축이란 말이 나와요. 천자 하늘 대신에 땅을 넣고 지자 대신에 인을 넣으면 천지는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지방인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땅이 방정한 것은 즉 땅을 올바르게 갈무리하고 가꾸고 하는 모든 것들에서 땅이 올바르게 방정하게 보이는 것은 사람들에게 중심이 있다. 즉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있다. 이 말은 땅은 사람들이 가꾸는 것 어떤 의지에 의해서 방정하게 보인다. 방정하다. 이런 얘기죠. 또 그 말도 또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참 바다도 막아서 참 너를 만들고 아니면 산의 계곡을 막아서 댐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가꾸고 이 대지를 인간들에게 편리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뭐 참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굴을 뚫어서 도로를 만든다든가 운하를 만든다든가 뭐 해저로 갖다 뭐 참 길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물론 일부의 얘기겠지만 사람이 올바르게 땅을 가꾸을 때에 땅은 방정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다음에는 천지인으로 보면 이제 천지는 떴으니 인을 넣어서 인방천축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사람이 방정한 것은 하늘의 중심을 두고 살기 때문이다. 이 말인데 하늘은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천지자연의 가장 위에 있다고 해서 참 하늘은 참 우리 인간들에게 하늘의 뜻 모든 것들 받들고 이제부터 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든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 과연 인간들의 하늘이 무엇이냐? 즉 인간들이 표본으로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무슨 일 할 때 우리가 그렇죠. 하늘 두려운 줄 알아라.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라는 말들을 하는 것도 인방천축의 어떤 그 근원된 말이 아닌가. 또 이것들을 고대 학자들, 우리 2000년, 3000년 전에 그 시대를 살으셨던 그 어르신들이 이러한 것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뭐 시간을 뚝 돌아서 뭐 2000년도 넘은 후 시간에 이제 동방의 그 해공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거 천방지축을 풀어서 지금 천방지축은 지방인축이요 인방천축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남들이 간과하고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던 말들인데 제가 그것을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뭐 없는 것 세상에서 내놓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천지 자연의 뜻대로 흘러가는데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식갑자의 본은 천지인인데 천지인이 하나가 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한번 굴러서 움직이니까 하나의 뭔가가 더 생겨났다.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우리가 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그 남성 순놈들 참 열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어찌 보면 정복적이고 또 부딪히고 싸우고 또 뭐 참 건설을 하는 거 하면 또 파괴하고 하는 그런 그 행위들에 또 이어짐으로 세상이 내려왔고 또 거기는 승자와 패자를 갈라서 참 모두가 다 승자이기를 바라고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거슬러 한 500년 전으로 흘러가면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북아메리카는 그 지금 현재 미국과 캐나다 쪽에 있는 그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이 들어가서 이제 식민지화하지요. 그렇게 되고 이제 남미 쪽에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뭐 그 후에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도 좀 끌적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많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식민지를 뭐 완전히 그냥 뭐 주인 없는 땅이니까 주인하는 땅처럼 생각했죠. 사실 그 땅에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서 그 문화를 꽃폈던 남미 쪽에 뭐 아즈텍 문화라든가 잉카 문명이라든가 얼마나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까? 근데 현대 그 당시 정복자들은 그 인정을 안 했죠. 자기들이 하나의 그 재벌, 재력, 뭐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잉카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사실 참 지금 생각해서 돌이켜보면 참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조차도 할 만큼 참 의아합니다만은 당시는 그랬습니다. 스페인에서 이제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뭐 집안이 어떻게 해서든지 몰라도 참 돼지 키우고 또 돼지를 이리 몰고 저리 몰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돼지를 지금처럼 뭐 막사에 가둬서는 게 아니라 돼지를 자연에다 풀어서 방목해가지고 이제 그
또 먹이고 또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건 이제 그 피사로 이름이 피사로인데 피사로라는 사람이 돼지머리를 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이제 참 따뜻한 들판에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런 구차한 생각을 어떻게 변할 방법이 없을까? 내가 맨날 뭐 돼지 똥구멍 쳐다보고 돼지 똥만 치우고 돼지 먹이나 주고 이런 생활로 어떻게 내 평생을 보내야 되느냐? 라는 생각에 머물죠. 그래서 이제 이 냄새나는 이 일을 좀 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 이리굴리고 저리고 하는데 한다는 생각이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 가서 한 자본 좀 끌고 가서 한번 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올까? 이런 생각이 머물죠. 사람이 생각은 그렇잖아요. 응모서주의 생기신 나 응한 법 없지만 끊임없는 생각들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피사로라는 젊은 청년은 이제 점점 더 자기의 생각을 구체화시키죠. 구체화시킨다는 말은 점점 더 자기의 생각을 굳혀서 실행할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 왕정 시대니까 왕에게 청혼을 하죠. 말하면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해서 왕에게 이제 신대륙에서 얻어지는 것을 절반을 주기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갖기로 하고 점령 또 나머지 그 점령하는 땅의 통치권까지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참 피사로라는 청년이 중앙무대에 이제 해서 그 이제 스페인의 그 말하자면 정치인들이나 세력가들이나 재력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했더니 왕이 허락을 했다. 하니까 이제 돈 있는 말하는 전주들이 붙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피사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신대륙으로 타고 갈 배를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18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막대한 폭약, 화력을 지니고 갑니다. 180명. 예. 1800명도 아니고 180명을 참 용병처럼 이제 사서 배에 싣고 이제 갑니다. 이제 피사로가 이제 당도한 것이 황금이 넘쳐난다는 그 참 소문이 있는 잉카 제국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이제 우리는 우호강리를 맺기 위해서 왔다. 아니 좀 왕을 만나게 해주라. 하니까 당시 잉카의 황제 아따왈바라고 하는 분이 참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하고 그 적결을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이 피사로 일행들은 즉 피사로의 군인들은 아따왈바 당시 잉카 제국의 황제를 사로잡아서 감금을 하기 이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잉카 제국에는 이런 말을 하죠. 너희 황제를 데려가려면은 황금을 가져와라. 몸값으로는 황금을 받겠다. 그러면 풀어주겠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순전하니까 그냥 나라에 있는 금을 박박 긁어가지고 당시에 그 금의 양이 11톤이었다고 합니다. 11톤. 글쎄 뭐 얼마나 되는 건지는 저도 이제 값으로는 안 풀어봤지만 저보다 11톤이라고 하는 금이니까 얼마나 많은 금이에요. 그런데요, 피사로 일행들의 이 군인들은요, 아따왈바 황제를 죽여버립니다. 돌려주질 않고. 왜 그랬을까요? 거기다 딱 이유를 하나 붙여요. 너희 황제가 우리들이 와서 이 땅을 너희들하고 우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 말 안 들어서 잡아왔는데 우리가 믿는 종교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죽였다.
앞으로 너희들도 이 우리가 믿는 종교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참 개종을 참 거부했다는 이유로 황제를 아따와로 황제를 죽여버리고 나니까 그 나라에 있는 전사들이죠, 군인들이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잉카 제국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 화력이었겠습니까? 그냥 쇠창살, 나우막대기 뭐 이런 종류 아니에요. 그런 그 전사들이 그 현대의 그 무기의 화력을 든 총 대포를 가진 그 사람들 이겨냈겠어요? 접근조차 못하죠. 접근조차 못하면서 당시에 그 잉카 제국의 군사력이 약 한 12만 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참 이긴 자들의 말이니까 뭐 12만 명쯤 된다라고 이제 하지만 20만 명, 30만 명인지 알겠어요? 그냥 싹 전멸당합니다. 그냥 빵빵빵빵 대포를 펑펑펑 하니까 그뭐 10만 명, 20만 명 그냥 다 죽었고, 잉카 제국의 수도의 원주민이 당시 7천에서 8천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들의 3분의 1을 갖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흩어져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피사르라 그런 청년이 배운 게 뭐 있어요? 돼지 먹이나 주고 돼지 똥이나 치우고 돼지 머리나 하던 사람이 그 기술을 갖다 어디다 써먹었어요? 잉카 제국에 가서 그 돼지 머리 하듯이 그 잉카 제국을 갖다 그렇게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힘이 없으면 또 상대를 알지 못하면 얻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참 잉카 제국의 멸망의 일을 잠깐 예를 들지만 살아가는 건 다 마찬가지. 누구나 다 똑똑합니다. 말 들어보면요, 정말 똑똑해요. 예,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리합니다. 아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끌어낼 수 있는,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식, 그런 지식은 별로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암수 육자 운세법은 천지자연의, 즉 육식갑자가 담고 있는 비밀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쉽게도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 말씀 들으시고 익혀서 좀 더 건강한 생활, 좀 더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빌면서 또 다음 시간으로 얘기를